오늘 장이 마감되고 테슬라에서 신규 공시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일론의 지분율과 관련된 신규 공시인데 이 공시를 호재로 인식하고 테슬라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호재인지, 이 공시는 언제 업데이트 되는 건지 관련 내용 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바로 이 13GA라는 공시이고 5%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분율에 큰 변화가 있을 때 혹은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 공시 자료입니다. 지금 나오는 자료는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13GA만 제가 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장외에서 확인되었던 그 공시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 일론 머스크가 대상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20.5%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확인되어서 이게 엄청난 호재라고 일각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작년에 올라온 똑같은 공시 자료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6%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때 일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715밀리언 7억 1,500만 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인되었던 일론의 지분율 역시 2023년 12월 31일 기준 7억 1,500만 주 변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공지가 된 것인데 이게 새로운 내용이라고 착각을 해서 조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변화한 게 없는데 또다시 공시가 올라왔는가? 일론이 5%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율의 변화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매년 이렇게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론의 지분율을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일론이 가지고 있는 순수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 411밀리언 주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밖에 일론이 가지고 있는 옵션을 행사할 경우 새롭게 303밀리언만큼의 테슬라 주식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의 지분율을 계산할 때 사용된 수치가 바로 이 715밀리언이라는 주식 숫자인데 이게 꼭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은 여기에 엄청난 세금이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의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일론이 가지고 있는 옵션을 모두 행사한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303밀리언만큼의 신규 주식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약 50% 정도는 안타깝지만 매도를 하고 현금을 확보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수치는 이 715밀리언을 전체 유통 주식수로 나눠서 계산한 20.5%가 아니라 현재 일론이 가지고 있는 이 주식으로 보게 되면 약 12% 정도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일론의 보상한 소송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테슬라와 일론 측에서 당연히 항소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으며 또 법률 수수료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소송 같은 경우에 테슬라 주식을 8주인가 몇 주 가지고 있지 않은 주주가 시작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모여졌는데 사실 그 소송을 시작한 사람도 하나의 꼭두각시에 불과하였습니다. 판결의 논리 자체도 어이가 없었는데 그것보다 더욱더 어이가 없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이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가 우리나라 돈으로 수조 원대의 법률 수수료를 가져가게 될 것이고 이걸 테슬라가 지불해야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재판 한 번에 테슬라한테 수조 원을 뜯어가는 거죠. 네, 수십억 달러를 뜯어가는 그 재판.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 진행이 되었고 왜 이런 꼭두각시가 사용되어서 8주짜리 주주가 소송을 진행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2018년 이후로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를 10배 이상 키우고 영업 실적도 열심히 키운 CEO에게는 보상안을 전혀 주지 않겠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 보상을 못 받게 한 변호사에게는 수조 원을 주게 된다. 아니 똑같이 테슬라에서 돈을 낸다라는 게 결국 주주들의 돈이 나간다라고 봐도 무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닝이 줄어드는 건데 그러면 열심히 일한 CEO한테 줘야지 얼토당토하는 변호사에게 수조 원을 뜯긴다는 게 참 말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대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냐라는 형태의 이모티콘을 담은 답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웃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레이님께서 공유해 주신 테슬라 차이나 전 엔지니어가 FSD와 관련해서 의견을 남긴 영상입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도 한중 자막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技术的发展，你需要达到一个 point，然后让它产生经济效益，就是突然间的，就是我理解的特斯拉的10倍之路就在这个 point。OK， 也就是说，实际上是你在开了 V12之后，你得到这个 validation， 你并不是从技术角度，你是从用户角度。是的。 然后你认为这条道是 OK 能够走得通。 자, 이 영상에서 말을 하는 게 우리가 GPT 모먼트를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테슬라에서도 FSD 모먼트를 볼 것이고 그 과정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10배가 갑자기 상승하게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전 엔지니어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이 버전 12이든 혹은 FSD 미래 버전이든 사용자가 와, 이 정도면은 정말 자율주행이 되는구나 라고 공감하는 순간에 결국 이 10배가 이루어진다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10배나 테슬라 주가가 증가한다라고 말을 하면은 상당히 터무니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AI 열풍을 보게 되면은 불과 1년 전 혹은 2년 전 관련 기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관심을 주는 사람들은 엄청난 소수였습니다. 심지어 지금 AI 열풍 속에서도 AI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마저 적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AI 기술 같은 경우는 이런 디지털 AI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현실 세계 최초의 AI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테슬라 주가가 10배로 점프하는 GPT 모먼트와 같은 순간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타이밍의 문제이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테슬라찬님께서 미국의 테슬라 차량 가격 변화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모델3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델3 롱레인지가 다시 한 번 더 $500가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는 9일 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차트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모델3에서 가격을 조금 인상시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모델3는 리스를 할 경우에만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변화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리스가 더욱더 활발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미국 재무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IRA 보조금 7,500불을 고객 입장에서는 마치 디스카운트처럼 할인받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고 판매사 혹은 딜러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정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환급이 무려 1억 3,500만 달러에 달하는 환급을 미국 정부에서 진행했다라고 재무부가 오늘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 역시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며 이렇게 IRA 보조금을 통해서 전기차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재무부에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이버트럭의 엄청난 변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거의 탱크 같아 보이기도 하고 전쟁터에 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비주얼을 자랑하는 모디피케이션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이버트럭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한 신규 개조, 모디피케이션도 곧 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대되는 개조 중 하나가 바로 보트로 개조하는 것입니다. 일단 테슬라 차량 자체가 일시적으로 보트처럼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되기도 하였고 사이버트럭 역시 비슷하게 보트처럼 활용될 수 있다라고 일론이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추가 개조를 진행하게 된다면 단기적인 보트가 아니라 충분히 실질적인 보트처럼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이버트럭 모디피케이션도 곧 볼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밖에 언론에서 또 사기를 다시 한번 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테슬라 전 직원분께서 테슬라 차량을 타고 큰 사고를 당하는 일이 과거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수의 언론사에서 테슬라 FSD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 참사가 일어났다라는 기사가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테슬라 임원인 로안 씨께서 공식적으로 그 차량에는 FSD가 다운로드 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로 일론 같은 경우에 그 차량에 FSD는 없었지만 만약에 FSD가 탑재되어 있었다면은 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사실 이 사고에 관여된 주행자 분께서는 아주 심하게 취한 상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본질인 음주운전은 전혀 무시하고 다운로드 되지도 않았던 FSD 때문에 사고가 났다 라는 또 이상한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최근 들어 매일마다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것 같은데 일론이 하는 말이 아직까지도 뉴스를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 놀랍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어제 봤다시피 거의 뉴스 앵커들이 앵무새 수준으로 스크립트를 따라 읽고 있는 수준이고 그 스크립트 같은 경우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뉴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원소스가 무엇인가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NPC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누군가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믿게 되고 사실과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웨이모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웨이모가 사고를 일으켜서 자발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혹은 리콜을 진행한다 라는 소식입니다. 즉 크루즈 같은 경우도 인명피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는데 웨이모 같은 경우도 이번 사고를 보면은 테슬라와 같은 엔투엔드 신경망이 아닌 어느 정도 코드의 지분율이 높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 한계가 뚜렷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웨이모에서 일어난 사고 같은 경우는 픽업 트럭이 견인되고 있었는데 이 픽업 트럭이 반대 방향을 보는 형태로 견인이 되고 있었고 웨이모 차량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그대로 들이박아 버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코드로 바꾸게 된다면은 이제 트럭의 앞모습과 이를 견인하는 차량까지 코드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네는 이를 일반화시켜서 이해를 하게 되죠. 바로 이 차이점 때문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번 FSD 버전 12 그리고 엔투엔드 신경망이 훨씬 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엔투엔드 신경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영상 데이터가 필요하고 유일하게 테슬라가 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과거 테슬라에서 일하던 안드레 카파시 지난 1년간 오픈 AI에서 일을 하였는데 오픈 AI를 다시 떠난다라고 밝혔으며 그 이후 입장문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입장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당장의 계획은 제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저를 오랫동안 팔로우하신 분들은 어떤 모습일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안드레 카파시 같은 경우는 원래 학계에 있다가 테슬라로 갔었고 그리고 오픈 AI에 있으면서도 다양한 AI 관련 교육 영상을 올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하나하나가 사실상 거의 최고 수준의 정말 질이 높은 강의인데 이걸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로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는 엄청난 선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안드레 카파시가 적었던 원문에 대한 추가 글로써 벌써 1일 전에 신규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드레 카파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AI와 관련된 신규 강의도 더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밖에 안드레 카파시는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있습니다. AI에서 레이블링 데이터셋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레이블링 데이터셋을 조금 더 자동화시킬 수 있는 회사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보다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또 다른 분이 그 강의를 X에도 올려라 라고 말을 하니까 일론이 그렇게 해라 라는 답글을 달면서 여전히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 안드레 카파시가 테슬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계속해서 남겨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